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천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XZ의 계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곱셈공식 연습했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제곱하게 되게 되면 4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그 다음에 9z 제곱 즉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배에 이렇게 처리해놓고 열심히 좀 두 개씩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는 플러스 3yz 이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z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항들을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계산을 물어봤는데 여기 또 이 또 곱하기가 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일단은 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전개한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데 기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곱셈 공식 연습했는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갔습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두 당식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3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게 해주면 2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y 플러스 4xy 플러스 2x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더하게 해주면 사라지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A 더하기 B 해서 계산 결과가 돼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해 가는 가장 당식 정리의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xy 값 구해달라. 복수수 곱셈 좀 학습했나 점검해 가는 거죠. 이렇게 실수 2x 그 다음 허수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y에다가 i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죠. 이 부분 이제 0 계산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되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플러스 2y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허수 부분 계산할 때 이 결과가 좀 더 5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2x 대입해주면 되는가요? y에다가 마이너스 2x 대입하면 마이너스 5x는 이꼴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값을 뭐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1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는 내용. 복소수 계산해 가느냐 할 수 있냐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곱하기 할때 차곡차곡 뭐 곱하기 해도 되는데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실수 부분, 그다음에 실수 허수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허수 부분 나온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당식을 전개한 식에서 1창의 계수, 3창의 계수, 상수항의 계수 모두 다 같도록 하는 B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창 계수부터 볼까요? 3차하고 상수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차하고 2차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A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곱할 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계수 구하려면 1차의 상수를 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상수의 1차를 곱하기 해주니까 2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여기 결과가 같습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상수항도 구해야 되겠죠. 상수항은 상수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부터 조리주면 되는가요? 됐죠? 그럼 이제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 결과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니까 4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걸까요?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는 8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효율적으로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3창이 얻어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1창 얻어질까?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연산해서 이렇게 좀 관계식을 만들어가면 조금 더 시간 절약해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수 A0, A1 해서 9개의 상수들이 쭉 있군요.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이 계수들이 쭉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짝수 형태로 구성된 것들은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항등식 기반한 문제 풀이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x에다가 1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니까 2의 4제곱해서 결과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 부분이 관심이죠. 0, 그 다음에 A1, A2 해서부터 쭉 해서 A8까지 이렇게 계수 총합 형태가 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4제곱 이렇게 쓰겠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지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플러스 A8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때 이제 이 결과를 좀 더하게 해주게 되면 두 배의 이렇게 홀수 부분들이 좀 사라져서 A0, A2, A4, A6, A8 이렇게 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을 구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똑같은 결과라서 2 곱하기 2의 4제곱 되니까 이거 약분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2의 4제곱 1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 그 결과를 또 이렇게 합한 이 부분들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뭐 홀수 부분 되겠으면요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 이걸 좀 차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틀의 이제 풀이 원리를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당식의 인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고차식을 인수분해 해달라. 뭐 조립제법이죠. 주어진 개수를 쭉 살펴보니까 뭐 1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 다음에 1 저니까 3 되겠고 3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0 이렇게 처리되겠죠. 개수의 총합이 0이면 뭐 이렇게 1이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서 또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더 이상은 이건 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부호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그럼 뭐 기억, 니은 두 개만 인수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호만 좀 더 되어 있다면 이제 디귿도 이제 답이 되가는데 이거 이제 부호가 잘못됐으니까 인수가 아닌 거죠. 되셨습니까? 고차식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두 복소수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는 2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2i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뭐 유리화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유리화해주면 이제 켤레복소수를 좀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1에서 5분의 2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쪽은 또 1 더하기 4에서 역시 5분의가 되죠. 1 플러스 2i 이렇게 킬레복수수를 분자분모에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분 자연스럽게 되죠. 2하고 1 더하기 해서 3 되겠고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뭐 a 플러스 bi 형태로 해서 a 더하기 b 구하라는 얘기는 5분의 3하고 5분의 1 이런 부분들 뭐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니까 5분의 4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리화해가는 그런 과정 학습되어 있는지 켤레복소수를 이용한 연산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관계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하고 2x 마이너스 k하고 같다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에서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게 좀 만나는 x좌표를 구해가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이 존재해집니다. 이런 형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만족해주는 뭐 자연수 개수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5개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좀 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만난다,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간단한 해석 조금만 적용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X축 만날 때는 Y값이 0 되는 거니까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만나는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B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이렇게 고등학교적인 풀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풀면 되죠. 먼저 두 군 곱해주면 마이너스 B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B는 3 이렇게 좀 얻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3을 얻었으니까 두 군 합을 좀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합하면 2가 되겠고 합해주면 또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당연히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자, 뭐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 y에다 0 써서 2차 방정식 그럼 이제 만나는 x 좌표를 찾는 거겠고 문제 주어진 정보에서 이렇게 만나는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때 이제 대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마인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내용들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는 이렇게 뭐 공통적인 10 이런 걸만 x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좀 바꾸면 이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전개해서 뭐 인수분해하는 그런 형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죠. 전개할 때는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맞춰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숫자 합이 좀 똑같아지는 걸 좀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서 전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공통 부분이니까요. 이런 걸 좀 치환해서 그러면 이제 t제곱 8t 플러스 16 이렇게 그럼 이제 드디어 보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죠. t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 그럼 좀 루트가 똑 쓰면서 t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될 텐데 이제 원상복귀해주면 이제 x제곱 6x 플러스 4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숫자로 바꾸면 되겠죠. x가 10이었으니까 이게 100이 되겠고 여기 뭐 60이 되겠고 그 다음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64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뭐 곱셈 공식의 활용, 뭐 인수분해 이런 곳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공통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치환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꼭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수 4차식을 이렇게 2차식의 배수가 된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와, 그럼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1, 0, 1, 0,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열심히 좀 나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나누면 되죠. 1 들어가서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고 빼니까 3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3에다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 되겠고 빼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8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처리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 이렇게 들어가서 8 어이구 38이 마이너스 24, 28, 16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좀 또 빼게 하게 되면 18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이렇게 나누면 가 목 부분이고 이게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가 자리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가 자리에는 n제곱 3n 플러스 8, 가 부분에는 n제곱 3n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n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 해서 가 자리 처리하면 되겠고 나 자리에는 18 공통의 n-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어차피 뭐 여기에다 곱하기 됐으니까 이건 배수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갖다 좀 딱 써놓게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하니까 이제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n-를 이제 약분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다 부분들은 여기 남아있는 18이 되겠습니다. 다 부분들은 18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뭐 n-2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18 이렇게 좀 써져 있는 부분들인데 k 값이 최소가 갈 때 n이 최대가 되는 거죠. k 값이 그러면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n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라 파트 부분에 20 이렇게 써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뭐 fn, gn 가나에 들어간 것을 처리해줬고 다 알아야 되는 수들을 pq라고 했는데 뭐 열심히 다 더하게 하는 거죠. 먼저 f1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주어진 식에 1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니까 4에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 2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2 대입해주면 이건 또 18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PQ, 18, 20 이런 부분들 전부 더하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좀 더하게 해주면 이제 30이 되겠고요. 여기를 좀 더하게 해주면 그러면 3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죠? 그럼 전체 합은 6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배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됐을 때 일단은 나누기 해서 나머지 부분들 되는데 결국 나머지 부분 자체가 이렇게 나눠주는 수랑 어떻게 해주면 나눠 떨어질까? 그렇게 나눠 떨어지도록 해가는 부분을 찾아서 풀이를 한다. 뭐 큰 흐름 틀이 되는 거죠. 나눌 셈도 좀 해야 되겠고 문제 출제자가 좀 풀어가는 취지도 좀 이해가면서 풀어야 되겠고 약간의 좀 경험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이야기. 당연히 뭐 두근 아이고 눈형이 왜 빠졌는데요. 써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죠. 두근의 합 부분들은 2가 되겠고 두근의 곱 부분들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근데 풀어야 될 것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곱셈공식 활용식 연습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열심히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2를 대표하면 8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엔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2에다가 2 이렇게 곱하면 약분하게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를 또 집어넣어야 되네. 그럼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여기는 4 되니까 뭐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2 됐죠? 그럼 이제 또 2가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약분되면서 6 되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얻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내용. 뭐 큰 흐름틀에서 근거 계세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식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첩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두 군을 또 가르쳐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지수 A, B, C 값들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어떤 이론을 할까요? 마이너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정식 이론을 해가는 게 좋겠죠. 근을 좀 3개 가르쳐줬는데 사실은 4개의 근을 좀 전부 다 이렇게 합한 이 결과를 아는 거죠. 근 하나가 더 있어서 쭉 이렇게 다 합한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한다면 요 근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좀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용해서 전개해 가지고 이 시간을 좀 유치시켜 갑니다. 이렇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요. 이게 좀 가장 무난한 풀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은 좀 아는 거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아는 거겠고 모르니까 뭐 qx 이런 형태 여기 또 뭐 물론 이제 1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 형태의 뭐 이 부분들 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입니다. 제곱에다 또 마이너스 대입하면 0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을 좀 통해서 풀이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좀 편리한 풀이가 좋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오고 이제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x 4제곱 되겠고 세제곱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2차하고 이렇게 곱하기 한 이 부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1차항이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항이 3x에다가 이렇게 x제곱도 이렇게 3x제곱에 x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항은 됐고 1차항은 뭐 4x 그 다음에 상수항은 3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서 식을 좀 금방금방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값이 4, B값도 4, C값은 3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때 A 더하기 그러면 4 더하기 2B니까 8이 되겠고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정답 21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죠? 이렇게 되죠? 주어진 부분들 뭐 근 좀 이용해서 뭐 4차 방정식의 근의 합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게 좋은데 잘 안 되면 주어진 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QX 부분들도 또 뭐 1차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서 x에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제곱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할 때는 혈례근 자체는 반드시 알아야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방식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때 몫을 qx라고 하겠고요. 다음을 계산해달라. 뭐 4차 정도로 완전 지금 3차를 나눠가는 거니까 이때는 뭐 그냥 우리가 조립제법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돼서 a 플러스 2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처리해서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부분 0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처리되니까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0 돼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5 되겠고 플러스 5에다가 그럼 b 값은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건데 qx 부분들이 x-3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 어이구, 그럼 이제 마이너스 8인데 q-8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1입니다라고 돌아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완전 제곱 나누는 문제풀이 차수가 더 높아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조립제법 해가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다음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관계식 구하고 뭐 또 나온 관계식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하고 복잡하게 해갈 수 있는데 여기 차수가 낮을 때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간단한 풀이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는 당연히 켈레 복수가 된 거죠. 기억은 Z1 모르면 뭐 A 플러스 BI 이렇게 놨는데 이게 Z2의 켈레 복수수라는 얘기가? 와, 그러면 Z1의 켈레 복수수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쳐주면 이게 이제 Z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Z1하고 Z2를 좀 더하게 하라는 얘기, 아이고, 두 개의 켈레 복수수를 더하게 하는 거니까 더하게 해주면 2에 대해서 실수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은 원래 이게 워낙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뭐 Z1을 A 플러스 BI 이렇게 놓고 Z2를 X 플러스 YI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둘의 뭐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한다는 얘기는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AB 그 다음에 X, Y, I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 각각 이런 부분이 0 된다는 얘기지 Z1이 0되고 Z2가 0 이건 워낙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티귿은 Z1을 또 A 플러스 BI라고 처리해주면 그러면 A 플러스 BI에다가 유리화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야 이렇게 좀 더하게 한 거잖아요. 이 결과 자체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b에다가 b 공통 나가면 1 더하기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아이고 빼기가 되겠군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B가 0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복수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Z가 이제 A 이렇게 되니까 Z는 뭐 실수이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쪽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 된다 이런 얘기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게 이제 Z 곱하기 Z바 이렇게 한 결과니까 이런 결과가 1이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뭐 실수이거나 결과가 1이다.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정답 기억 디귿이 돼가는 이런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니은과 같은 부분들은 평상시에 이론 학습을 좀 해뒀으면 확실하게 좀 틀리다는 걸 알고 풀이해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계산 안 하고 푼다는 얘기는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평상시에 복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학습들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해가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Z 더하기 Z 바는 실수 뭐 이런 것들이죠. Z 그 다음에 곱하기 Z 바 이런 것도 역시 실수 이런 부분들 됐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 0 베타 또는 베타 0 이건 이제 복소수에서 성립한다. 이거 성립하는 오케이 성립하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좀 학습하고 있으면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a값 양이라는 거, 뭐 그래프 모양 좀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 그려가면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 들어있죠. 아래로 블록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적용을 딱 해주니까 이거 1입니다라는 사실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한 변형 표시해가면 되죠. 0하고 3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 일부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라면 최대값은 3 대입했을 때겠고 최소값은 1 대입했을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숫자로 했으니까 최대값부터 먼저 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3을 좀 대입해주면 9-6 이렇게 되니까 3a-1인데 이게 이제 5입니다라고 처리해서 6에다가 a 값은 2 해서 결과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이 값이 m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래프 모양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양 표시 이때 이제 대칭축 표시한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 대입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가고 이게 지금 풀이 절차죠. 그러니까 풀이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가 뭐 직선이 된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좌표 돼 있을 때 좌표 차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일단 식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m-nx 저러시면 되겠고 여기는 n-m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두근 차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구해가는 절대값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서 루트 씌워가는 이런 내용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뭐 2루트 3이다라 되어 있으니까 뭐 제곱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두 군의 합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n 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뭐 제곱할 때 이제 n-m 이런 형태로 해서 바꿔가면 되겠군요. 빼기 4배 예 해서 처리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n-m a분의 c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n-m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곱했으니까 4, 3, 12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형태니까 이게 뭐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가는데 값이 뭐 양수가 되는 건 6이 되겠죠. 그럼 n-m은 6입니다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때 이제 f-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f-를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n-m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n-만 구해가는 분이 문제에 연결돼가는 거죠. 6이었었으니까 결과는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여기 뭐 문자들이 서로 이제 연관성 있게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이렇게 뭐 당황할 수도 있는데 문제 주어진 특징 이렇게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복소수 z가 주어져 있습니다. z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제곱했을 때 i가 됩니다라는 이제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이 또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z로 따져보면 z제곱, z 4제곱, z 6제곱, z 8제곱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런 규칙이 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z 마이너스 루트 2를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이게 좀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마이너스 i가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z 마이너스 루트 2의 또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지수에서 더하기해서 0 된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이미 좀 정해져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되니까 8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성질들 이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 20 이하에서 그런 숫자들 좀 찾아서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그냥 열심히 조사한 걸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2일 때 6일 때 한 바퀴 돌아서 그러면 10일 때 8을 더하기니까 1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16에다 18도 있겠죠. 18일 때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0도 키워가면서 이제 다음 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더하게 해달라 그럼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20에 30에다가 또 20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5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규칙성 이해 좀 잘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개 좀 연관돼서 물어봐가지고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이 부분은 워낙 좀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조금만 연습 잘 돼 있다면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형 학습이 좀 잘 안 됐다면 이번 기회도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 꼼꼼하게 잘 진행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x 더하기 x분의 1값 가르쳐주고 와 5제곱 10제곱 이런 건가요? 몹시 좀 독특한 형태를 좀 실면 던졌는데 식 사이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수식 다루기를 얼마나 좀 많이 했느냐 이런 거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곱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분모에 있는 거 2 곱하기 해주고 또 이항까지 시켜서 루트 5 불편한 부분들을 좀 없애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식변형해서 그 다음 해가는 과정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곱할 거거든요.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되겠고 4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하기 1 빼기 5는 0 이쪽 제곱한 부분들 이항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4가 돼서 이제 여기 좀 약분될 건데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겠고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1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여기 플러스 2하고 여기 부분들이 연산돼서 또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 순서대로 쓰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 전체 식을에다가 이제 x제곱을 곱하게 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관계식이 얻어져 가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
요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x 대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이걸 만족해 가는 그는 5제곱 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좀 이제 살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세제곱 형태에서 이게 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세제곱은 1을 이렇게 유대가는 이런 과정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5제곱은 1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평상시에 5제곱 이 부분들은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5제곱 결과가 1이니까 대입 이렇게 처리해주면 111 대입하는 거니까 전체 정답은 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식을 좀 어떻게 유도해 갔는지 이렇게 루트 5를 좀 없애가는 그런 방법 형태로 좀 생각을 해서 식을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간 이 과정 좀 색다르죠.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0번 살펴봅니다.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px에 대해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퇴실근이 주어진 식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근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차수가 최소인 다항식 px를 좀 만들어서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주어진 부분이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p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요 부분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부분하고 주어진 부분들 이게 워낙 좀 독특하게 생긴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풀이가 그나마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대로는 잘 안 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좀 생긴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도한 부분들을 여기다 좀 대입해 가지고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px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뭐 그냥은 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3x, p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런 식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변형해 주면 다항식 형태를 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이 이제 주어진 식을 위에서 뭐 그렇게 돼 있죠. 요 식을 근을 좀 이 부분이 모두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근데 지금 는 0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a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식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을 똑같이 가진 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px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는 센스 px를 모르니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이렇게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h에서 a 값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완벽하게 이제 식 형태 3x, p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은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문제에서 p4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4를 좀 대입하면 되죠. 3, 4, 12, p4 이러면 이게 3 되겠고 4 대입하면 64에다가 1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럼 이게 얼마죠? 70, 75 그러면 12p4가 72가 되겠네요. 그럼 P4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5번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풀이는 했는데 만만치가 않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어이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부분하고 주어진 부분하고 이거 뭐 그냥 인수분해하고 이런 틀도 아니고 식을 좀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얻어갈 수 있겠다. 그곳에서 변형시켜서 놓고 문제가 좀 다항식 px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뭐 유리식 형태 만들면 안 되니까 곱하기 해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변형된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3차 인근을 모두 갖는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0 집어넣고 뭐 이렇게 꾹짝꾹짝꾹짝 해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변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장에다 좀 메모하고 식을 이리저리 좀 변형시켜가면서 뭐 실력 쌓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식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두 식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목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나머지 정리 기본 틀 좀 써가면서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다. qx 생겼고 나머지 rx 이렇게 되는데요. 이 rx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3차로 나눴으니까 원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풀이 좀 진행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주어진 정보에 이제 2차로 나눴을 때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2차로 나누게 되면 이 2차 부분이 더 나누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최고차 계수가 a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x-를 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 이렇게 a라는 몫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정보니까 이 식을 이렇게 좀 변형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수가 3개에서 이렇게 한 개로 또 바뀌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정보 이게 있으니까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당연히 앞쪽은 0이고요. 뒤에 부분 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제곱에서 4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정보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rx라는 부분들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분리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소거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rx를 깔끔하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3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차가 되게 하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눴을 때 숫자 대입으로는 정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실제로 나누는 모양을 좀 이용한 거죠.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지수 2개를 좀 소거해가는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고쳐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이자 전천고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로 요거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정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오메가 세제곱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1 되는 정보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주어진 값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차근차근 좀 해가야 되겠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이럴 때 이제 세제곱은 1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럼 6제곱은 또 1입니다라니까 6번마다 규칙이니까요.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처리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은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처리해서 보게 되면 다음 8제곱도 나왔는데요. 6제곱이 1이 규칙이니까 6제곱을 빼고 나면 다시 또 오메가 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6제곱을 빼고 나면은 앞에 식이랑 어떻게 되죠? 거의 똑같은 거죠. 제곱. 그러니까 또 다시 오메가 더하기 1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0, 0, 0, 0 이렇게 좀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 개수가 지금 제곱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50개가 있는데요. 지금 3개씩 중에 소거해 가야 되는 거니까 50은 그러면 3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8인가요? 48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2개가 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 오메가 제곱에서부터 더하기 해서부터 오메가 100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4제곱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0이 쭉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2개가 남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남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당연히 좀 이항시키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주어진식의 규칙 특징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6제곱은 1 그러니까 6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건데 뭐 대입을 해보게 되면 금방금방 또 잘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뭐 암기 항목이 아니라 주어진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다음에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식변형에 좀 대처해 가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좀 독특한 문항들 몇 문항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